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웃들과의 홈파티, 그리고 넘어선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부부가 이웃들과 친해지기 위해 참석한 홈파티.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처럼 보였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연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묘한 질투와 함께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이 맞이한 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 정말 이 파티에 가야 해요? 아내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화장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면서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곳에 왔으니 적응해야지. 이웃들하고 좀 친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얼마 전에 새로 이사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보안도 철저하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이웃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구조였죠. 특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상류층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환경이어서 선택한 아파트였지만 막상 이사하고 나니 이웃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입주민 대표인 진혁 씨 부부에게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통과도 같은 이웃 홈파티에 초대받은 것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 이웃들이 이 파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도 모르게 기대 반, 긴장 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정장 차림으로 꾸며 입고 초대받은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펜트하우스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고급 와인과 다채로운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파티의 호스트, 진혁 씨와 그의 아내 선영 씨였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처음 오셨으니까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지세요. 진혁 씨는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고, 선영 씨 역시 환한 미소로 저희를 반겼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누가 봐도 이 파티에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으니 좀 어색하시죠? 근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다들 금방 친해지거든요. 선영 씨는 저희에게 와인잔을 건네며 편안하게 즐기라는 듯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는 곧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의 직업이나 취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길 잘했죠. 저는 아내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내도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술이 몇 잔 더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더 편안해졌고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테이블 중앙에서 제안했습니다. 술게임 한 판 해볼까요?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냥 끝내기는 아쉽잖아요. 순간 다들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씩 술잔을 채우며 동의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임이라니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호기심, 어린 긴장감이 묘하게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자 진혁 씨가 잔을 들고 웃으며 외쳤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게임부터 시작하죠. 지고 나면 벌칙은 뭐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괜찮죠?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조금씩 수위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임은 간단한 룰이었고 거의 운에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장난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벌칙을 받게 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더니 어차피 게임이니까 벗으라고요? 알겠어요. 말을 마친 그는 상의를 벗어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키면서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니, 이거 좀 재밌는걸? 분위기는 다시 한번 크게 달아올랐고 모두들 이 게임을 통해 점점 더 서로를 대담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게임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벌칙은 이건 좀 민망한데. 진혁 씨가 웃으며 다음 벌칙을 읽었고 그 내용의 순간 아내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진짜 하라는 거야? 하지만 그 의문은 잠시였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이미 장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더 자유로워졌고 선영 씨는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에게 다가가 장난스러운 제스처로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내가 살짝 붉어진 얼굴로 자신이 받은 벌칙을 수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벌칙에 따라 한 남자와 다정하게 포옹을 했습니다. 순간 가슴속에 묘한 질투가 스며들었고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이게 그냥 장난인 거지?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생각보다 더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해볼까? 그날 밤 파티는 자정을 훌쩍 넘기고도 끝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며 점점 더 대담해졌고 서로의 곁을 오가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가까워졌고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질투와 의문이 뒤섞이며 이 파티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파티는 자정을 넘어서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계속 오가면서 사람들의 말투는 조금씩 느려졌고 어느새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색했던 초반과는 달리 이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한층 편안해졌고 그녀가 자주 마주 앉은 남자와 나누는 대화도 눈에 띄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한 판 더 할까요? 진혁 씨가 장난스럽게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이 다시 한번 웅성였고 모두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분위기는 단순한 술자리 이상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 게임은 조금 특별한 걸로 해보죠. 진혁 씨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벌칙은 무조건 수행해야 해요.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기대 섞인 웃음소리 속에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질문들로 시작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성은? 한 번쯤 넘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은 농담처럼 대답하면서도 점점 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그 경계는 더욱 희미해졌고
가벼운 농담이었던 말들이 점점 더 진지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아내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쁜 서연 씨. 가장 끌리는 사람 한 명만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짧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술로 대신할게요. 사람들은 웃으며 환호했지만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대답을 회피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잠깐이지만 그 남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내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출할 순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감정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훈 씨는 어떠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 가장 매력적인 사람 한 명만 골라주세요. 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내 눈길이 아내를 향했을 때 그녀는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선영 씨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장난스럽게 반응했지만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이유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장난스레 물었고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파티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아, 그런 의미군요. 선영 씨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그녀 역시 내 의도를 알아챈 듯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느껴봐. 내가 어떤 기분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게임의 벌칙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벌칙은 무작위로 정해진 사람과 한 곡 춤추기.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은 술 기운에 취한 듯 가볍게 웃으며 파트너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자와 나는 선영 씨와 함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나는 아내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생각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졌고 마음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자꾸만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더 가깝게 다가가 선영 씨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녀의 귀에 살짝 속삭였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참 묘하네요. 선영 씨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다들 새로운 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 말을 들은 듯 살짝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부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파티는 더욱 깊어져 갔고 사람들은 점점 더 과감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더욱 가까이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손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은 선영 씨의 손끝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더 돌아가면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친근해졌고 웃음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오래 즐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어느새 그녀의 손짓과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여유가 묻어나왔습니다. 그녀가 곁에 앉은 남자와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때마다 내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그 장면이 신경 쓰이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도훈 씨, 무슨 생각해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 나는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도 그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단순한 이웃 모임 같았는데 이제는 다들 훨씬 솔직해진 것 같죠?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도훈 씨는 좀 달라 보여요. 이런 자리에서도 어딘가 신중한 느낌이랄까. 나는 순간적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아는 듯 잠깐 눈길을 마주친 후 곧장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솔직해져야겠죠? 나는 가볍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괜히 혼자 진지해지면 안 되니까요. 선영 씨는 만족스럽다는 듯 가볍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명씩 자리를 옮기며 대화를 나누고 분위기가 더욱 편안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더 이상 처음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게 되었고 내 시선이 아내를 향할 때도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나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그녀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그녀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점점 더 이 분위기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썰라디오의 목표는 구독자 2,000명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썰라디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취소하셔도 괜찮으니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썰라디오를 더 흥미롭고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날 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에 대한 거리감도 완전히 사라졌고 모두가 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더 이상 처음처럼 거리를 두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흐름 속에 있었고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선택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음악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웃 간의 친목 모임이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선과 말없이 오가는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긴장된 표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마치 이 분위기가 당연한 듯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감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과 제가 선택한 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훈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분위기 재미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 이런 분위기였어요. 다들 몰랐을 뿐이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친목 모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분위기는 처음부터 그런 단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도훈 씨도 이해하셨죠? 선영 씨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관계는 이미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도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이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번 선을 넘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얼굴을 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잠시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후회하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달라져 버렸다는 건 확실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변했고 부부는 더 이상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순간의 선택이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썰라디오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새댁입니다. 행복하기만 해야 할 신혼인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안 계세요. 남들은 다들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는데 전 시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아버지는 60대 후반이시고 저는 요즘치고는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현재 20대 중후반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아버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즉 남편이 결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들 된 도리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시아버지와 같이 살면 안 되겠냐 하더군요. 고민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내심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상견례를 할 때도 시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점잖고 혼자 사신다고 해도 정말 깔끔하게 몸단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자신이 혼자 살고는 있지만 성격이 깔끔하고 가정적인 스타일이다 보니 음식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기 때문에 땡땡이가 결혼해서 제수발 드느라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안심시키셨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정말 집안일도 거의 다 도와주셨고 식사도 제가 챙겨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더 맛있게 차려서 드시기도 하고 저도 챙겨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남자 둘만 살던 집에 여자인 제가 결혼해서 들어가니까 뭐랄까요? 제가 그 집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 그냥 남편의 아내일 뿐인데 그 집안의 홍일점 같이 되어버렸고 그 두 남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실 수 있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전 결혼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제 나름 취미활동으로 하던 일로 돈을 좀 벌고 있던 터라 밖으로 볼일을 보러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아버지가 절 찾으십니다. 네, 어른이 집에 며느리가 없으니 무슨 일인고 하고 전화하실 수 있죠. 저도 처음엔 걱정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통화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언제 들어오니? 오늘은 뭐 했어? 누구 만났어? 나도 궁금하니 그 사람 만난 거 이야기해줘. 오늘 저녁 반찬은 뭐 해놓을까? 내가 빨래 돌려놨는데 밥은 네가 좀 해줘. 이런 내용이에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게 정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이 맞는 건가요? 결혼한 제 친구들 몇몇에게 물어봐도 시아버지와 이런 통화나 대화를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냥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날 자신의 와이프를 생각하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전 분명 남편이 있는데 또 한 명의 남편이 생긴 기분? 이게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이상한 느낌이요.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터치입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의도가 느껴지는 그런 터치요. 제가 서서 음식 준비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옆으로 은근히 오셔서 제 허벅지나 엉덩이 쪽 손등으로 건드리고 간다거나 어느 날은 제가 찬장 쪽에 냄비를 빼려고 팔을 뻗어서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로 오셔서는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도와주시려는 듯 하다가 제 가슴도 터치하셨어요. 그냥 느끼기에도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다 싶게 터치를 하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 생각에 더 불을 붙였던 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본인 카톡 배경사진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면서 저에게 부탁을 좀 해도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바꿔드리려고 사진첩 부분을 열었는데요. 거기에 사진이 여자의 민망한 부위를 찍어놓은 그런 사진들이 가득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제가 그런 사진을 보게 됐으면 일반적인 어른이라면 폰을 뺏어가거나 민망해하거나 그러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저에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아가, 너도 이런 사진 좋아하니?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아니요, 아버님, 전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하고선 바로 옷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아버지도 괜히 그 상황이 민망하니까 그렇게 대처한 것 같대요. 정말 그런가요? 전 남편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리고 어느 날엔 남편이 시아버지와 저에게 저녁 사준다면서 같이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버스 안에 보면 자꾸 서 있을 수 있는 긴 봉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길 자꾸 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 손 위로 본인 손을 포개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잡을 곳이 많고 많은데 왜 제 손 위에? 너무 불쾌해서 빼려고 했는데 힘을 꽉 주시면서 손도 차고 사람 많아서 버스 안에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있으래요. 그날 저녁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체했어요. 그 기억이 끔찍해서요. 또 밖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저에게 팔짱 끼기를 강요하십니다. 애교 있는 며느리들은 다들 팔짱 낀다더라. 자기 친구들도 며느리들이랑 어디 갈 때 팔짱 끼고 다닌다고 하더라면서 저에게 그렇게 하자고 요구를 하십니다. 전 친정아빠도 20살 넘어서는 팔짱 끼고 걸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하는 행동이지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있는 흔한 모습인가요? 그리고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다리가 유난히 아파서 TV를 틀고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좀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금세 제 옆에 와서 앉으시고는 다리가 아프냐며 주물러 주겠다면서 제 종아리 부분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소름이 끼쳐서 괜찮다고 하고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날도 남편에게 말했더니 저보고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와 좀 더 친해지고 싶고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대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네요.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하는데 빨리 친해지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냐고 하셨대요. 그런데 전 너무나 싫으네요. 어느 날 저녁에는 식사를 하던 중에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했지만 정말 싫었던 순간이 너희 피임은 안 하면서 피임 너무 오래 하면 애가 안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의 사적인 부분까지 관여하시고 궁금해하시고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리고 밖에서는 그렇게 점잖게 행동하시면서 꼭 제 앞에서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시는 게 더 이중적인 것 같아 역겹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저랑 둘이 있으면서 꼭 제 앞에서 바지를 벗고 옷을 갈아입으신다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시다던가 그러십니다. 그때마다 너무 민망하고 때론 무섭기도 해요. 아니, 왜 방을 두고 제 앞에서 굳이 그러시는 걸까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여름에는 가끔씩 팬티바람으로 누워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이 예민한 편은 아니었는데 다른 사건들과 겹쳐서 그런지 그런 것도 좋게 보이진 않네요. 게다가 트렁크 팬티 같은 경우에는 속이 너무 허황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에게는 너무나 시각적 테러당한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 저는 그 꼴 보기 싫으니 좀 방에 들어가서 갈아입으시죠? 이럴 수도 없고요. 제가 당신의 와이프도 아닌데 왜 제 앞에서 조심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위통을 확 까고는 제 앞에 오셔서 등을 굴고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도 그러셔서 효자손까지 사다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고 시아버지 방안을 가끔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 쓰레기통의 휴지들도 왠지 끔찍하게 느껴지고 이런 제가 병이 있는 걸까요? 평범한 시아버지인데 제가 유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도 항상 제가 예민하고 시아버지는 보통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정말 제가 이상한 여자인지 궁금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많이 봐주시고 정말 제 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정말 맞다면 저는 그냥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제가 예민한 게 문제다 하더라도 미칠 것 같아서요. 우선은 제가 살고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참고로 시아버지 연세는 60대 후반이시고 저는 요즘 치고는 좀 빨리 결혼한 편이고요. 20대 중후반입니다. 아직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예요. 두 분이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요. 우선 여기 의견 주시는 분들 댓글 보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려고 하니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